자, 우리 에코프로 보유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유프로입니다. 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게 많은 조회수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지난 5월 초입 구간 때부터 해가지고 조금 힘든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죠. 뭔가 제대로 된 반등 한 번도 없이, 뭐 중간에 국민성장펀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좀 잠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여기서 랠리를 가져가 주지 못하고 또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계속해서 뭐 금리를 올리네 마네 어쨌네 뭐 무슨 지표가 어떻게 됐고 뭐 물가가 어땠고 유가가 어땠고 미국이랑 이란이랑 뭐 싸우네 마네 뭐 삼전 익수로 쏠렸네 어쨌네 너무 얘기들이 많아 가지고 외부적인 요인으로 지금 추락을 한 지도 사실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보유자분들이 우리 지난주차 마감하면서 사실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12만 원도 안 하는 이 위치. 그러니까 너무 지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주식창을 딱 꺼 놓겠다. 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처럼 이렇게 주말 지금 영상 녹화하고 있는 일자가 지금 일요일 주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멈춰 있고 안 그래도 밑에 내려와 있어 가지고 주식시장도 안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도 안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저도 사실 영상을 주말에 좀 쉬어 가도 되는 상황인데 사실 오늘 주말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제 6월 3 주차 개장을 하게 되죠. 웬만하면 이번 주차 시작하기 전에 주말에 한 분에게라도 좀 요 내용을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중요한 내용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방향을 좀 잡아야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재료도 부합이 되고 뭐 패턴이라든지 어떤 타임라인들도 일치를 하고요. 주말간에 나왔던 소식들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영상에다가 싹 다 말씀드리려고 지금 압축 요약으로 정리를 좀 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 굉장히 소수이실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만 시청을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구독, 좋아요 이따가 나중에 뒤편에서 눌러 주셔도 괜찮으니까 끝까지만 한번 잘 시청을 클릭을 하신 김에 이왕 클릭을 하신 소수이신 김에 끝까지만 한번 잘 시청을 해봐 주시면 감사드리겠다라는 인사말을 어쩔 수 없이 드리면서 이제서야 좀 바로 본론으로 좀 투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어쨌든 뭐 지금 개별적인 호재들도 많이 있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내일부터 일어날 증시 방향을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지금 미국과 이란에 대한 이슈가 지금 부각이 너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영상 녹화 일자 기준으로 불과 어제 나왔었던 소식인데요. 파키스탄 총리가 미국이랑 이란이랑 24시간 내에 최종 합의할 것 같다. 전자서명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를 올려줬었죠.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트럼프가 폭격을 하겠다, 뭐 휴전을 하겠다, 종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동안에 양치기 소년처럼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뭐 종전을 하겠다라고 해도 올라가지를 않았었고요. 폭격을 하겠다라고 해도 내려가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지 좀 됐거든요, 시간이.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글로벌적으로 이번에는 이게 진짜가 아닐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난 주차 때부터 요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게 되면서 유가에서 먼저 이제 반응이 좀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85불 아래까지 실제로 내려오는 상태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90불 위에서 이제 새로운 뉴 노멀에 대한 수치를 만들어내고 있었었는데 지금 실제로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적으로 '이번에는 진짜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참 농담 반 진담 반이긴 한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트럼프의 생일이 6월 14일 이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6월 14 일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금 오늘이죠. 근데 미국 시간으로 그게 내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오늘 주말에 나온 소식인데 트럼프가 이란과 합의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14 일에 서명을 할 거다. 이거 서명 직후부터는 호르무즈 해협 전면 다 개방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개방하면은요 유가는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갇혀버린 배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조금씩 통과를 하고 있는 유조선들이 지금 또 많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게 진짜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지금 이번 주말간에 너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가 또 성향상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생일, 자기 업적에 맞춰가지고 또 역사를 쓰고 싶어하는 또 그런 성향이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또 일각에서 있습니다. 뭐 농담 반 진담 반이긴 하지만 일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또 북중미 월드컵까지 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참 여러모로 참 많은 부분들이 참 또 일치를 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유가부터 반응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이제 증시에 좀 긍정적인 훈풍이 좀 불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유가에서 반응이 일어난 거고 그거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 구간에서 쭉 빠졌었을 때의 재료를 이제부터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뭐가 제일 많았냐면 금리를 올릴 수도 있대.
지금 물가를 좀 잡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에코프로처럼 성장주 있죠. 그러니까 우리 코스닥 상장사들 중에서도 뭐 2차 전지, 바이오, 로봇 이렇게 당장의 매출보다는 미래 산업에 조금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고퍼 이런 성장주들은 이렇게 현금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는 게 사실 되게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유치에 굉장히 안 좋죠. 현금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면 위험 자산에 대한 가치가 내려가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사실 우리한테는 굉장히 악재기는 해요. 근데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요인이 뭐예요, 여러분들? 물가가 올라가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한테 악재인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유가가 올라가니까 기름값,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물가에 반영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라고 자꾸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 게 뭐 돈이 풀리고 뭐 그런 것들도 물론 맞기는 하겠지만 사실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전쟁입니다. 유가가 올라가 가지고 물가 얘기 나오고 물가 얘기 나오니까 당연히 금리 얘기 나오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요게 잡혀요. 가장 근본적인 요게 잡히게 되면은 2차 전지 섹터의 호재인 걸 넘어서 증시 이제 글로벌 주식 시장의 호재가 맞습니다. 왜냐면은 금리를 올려야 될 만한 이 이제 요인 그 명분 자체가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곧 있으면은 연준 이 케빈 허시 의장의 또 발표가 또 있게 될 예정인데 그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뭐 아무튼 이렇게 얘기가 되게 되면 사실 방향을 잡아가기에는 매크로 이슈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악재, 그동안의 악재도 사실 좀 해소가 된 부분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지금부터 이제 이 두 가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요. 첫 번째. 당연히 코스닥 부양에 대한 정책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차 때부터 얘기를 사실 많이 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6월 11일 날이죠. 불과 지난 주차입니다. 7월에 훈풍부나 승강제 도입의 투자 심리 개선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승강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워낙에 코스피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코스닥 승강제 얘기 나오면은요. 에코프로한테는 이거 무조건 호재가 맞아요, 여러분들. 왜냐하면은 이게 코스닥 상장사들 중에 몇 위부터 몇 위까지는 뭐에 편입시키고 몇 위부터 몇 위까지 뭐 스탠다드, 뭐 누구는 프리미엄, 누구는 뭐 이제 뭐 퇴출 뭐 이런 식으로 나누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에코프로가 2차 전지 섹터이고 뭐 전기차 판매량이 어쨌고 ESS 수요가 어쨌고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코스닥 시총에서 탑3입니다. 바이오, 2차 전지, 2차 전지, 로봇, 반도체, 바이오,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그러니까 지금 사실 2차 전지는 여기 2등, 3등에 그냥 탑에 위치를 해 있어요. 여기 2차 전지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얘도 반도체고, 그리고 바이오, 얘도 반도체고.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서 포진되어 있는 애들이 다른 섹터들이 많은데 어쨌든 탑3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에코프로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요거 시총을 합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압도적이에요, 여러분들. 뭐 아무튼 그러니까 승강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코스닥 시총에서 상위에 있는 애들이 먼저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아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개 중에 하나 그 첫 번째 이슈로서 이제 코스닥에 대한 어떤 이제 부양 정책이 나오게 되면 에코프로한테 가장 수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부터 이제 두 번째 요게 중요한 건데 이것도 사실 지난 주차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실 뭐 금리를 어쩌고 저쩌고 할 거래, 뭐 전쟁이 어쩌고 저쩌고 할 거래 때문에 내려간 것도 맞지만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죠. 이쪽으로 삼전닉스 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상승을 못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 뭐 아셔야 되냐면 이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때 5월 26일, 5월 27일 이때 기준으로 삼전닉스 개별 종목,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가 됐었거든요. 아마 다들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제 그 소식이 이제 여기 있었죠. 5월 26일 날 기준으로 두 배 레버리지 ETF. 그러니까 여기에 뭐 돈이 또 몰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수급이 다시 한번 또 빨렸었어요, 여러분들. 이때 기준으로.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 에코프로가 코스닥 뭐 국민상점 펀드 얘기 나오게 되면서 반등을 하고 나서 더 가져야 되는데 다시 한번 삼전닉스 쪽에 레버리지 ETF가 출시가 27일부터 되게 되면서 이거 출시한 날이 지금 딱 클릭을 해보면은 그때가 여러분들 여기에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이날이 상장한 날짜예요. 그러니까 5월 27일 날 단일 종목 레버리지 나오고 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잃었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사실상 어떤 과열의 끝을 알리는 신호라고 봐도 사실 무방한 것들이 그 몇 가지 신호들이 사실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거를 조금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과거에 우리 2차 전지 한창 버블이었을 때 있죠, 여러분들. 우리 옛날에 얼마 전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반도체가 지금 이게
이게 이 에코프로가 이게 2023년 여러분들 이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거의 10 배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 반도체가 요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죠. 막 난리를 치고 있죠. 근데 우리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너무 버블로 가고 막 너무 과열로 가니까 증권사에서도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 ETF 상품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때가 여러분들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사람들 막 물리고 뭐 다시 갈 거라고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한창 하고 있었던 와중에 이때 레버리지 상품 출시하겠다라고 딱 이때부터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쭉 하고 빠졌거든요. 그러다가 이때부터 해 가지고 사실 그 과열, 버블이 꺼져갔었던 그 시기가 딱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리튬에 대한 영향들도 있기는 있었겠지만 레버리지 상품이 보통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상승에 대한 동력으로 판단하지는 않아요. 변동성을 키울 뿐이지. 그렇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있었던 과열이 에코프로뿐만 아니고 BM도 마찬가지고 다 막 10배 가고 난리가 났었던 게 그때 당시였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사실상 이제 추세가 아래쪽으로 이탈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반도체의 모양새가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상승 랠리가 끝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모양새가 지금 솔직히 말하면 살짝 이제 그 구간에 좀 와 있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금 이 타이밍이기는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도 지금 출시한 요 타이밍을 보게 되면은 지금 딱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요거 출시한 게 5월 27일부터 해가지고 딱 이 구간이었잖아요. 그 레버리지 상품 딱 나오고 나서 잘 가고 있던 게 동시에 갑자기 박스를 그려버립니다. 그럼 사실 수급에 대한 훈풍, 수급에 대한 분산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차 전지뿐만 아니고 다른 섹터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빨려 들어갔었던 그 수급들이 이제 분산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맞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 2차 전지도 그랬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모든 타이밍과 패턴과 타임라인들이 지금 일치하는 게 딱 지금과 같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보유자분들은 사실 이번 반등은 좀 믿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사실 이번 주말 중에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내일이 되게 되면 월요일이 되게 되면 요 내용으로 놓고 봤을 때 뭐 다음 날의 내 몸무게를 맞추듯이 일본 캔들만 놓고 본 상태에서 이게 캔들을 맞출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월요일 날 올라가는 놈을 맞추려면 지금 뭐 이제 종전 수혜주라든지 재건주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워낙에 반도체 쪽으로 쏠려 있는 상태로 지난 주차를 마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많은 자본을 운용하는 애들이 요상하게 매집한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조금 들여다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물론 외국인 수급이 나쁘지는 않지만 얘네들이 진짜 많이 담아가고 있는 종목이 지금 몇 개가 있기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아마 월요일 날 아침에 지난주 월요일 날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처럼 이번 주 월요일 날 아침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HPSP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HPSP를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6월 8일 날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이제 종가에 들어가자고 블랙 먼데이 종가에 진입을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시가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주말 중에 좀 집계를 해가지고 빠르면 내일 아침쯤에 아침 체크리스트로 좀 보내드리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HPSP 같은 경우도 6월 8일 월요일 날 기준으로 그날 블랙 먼데이였죠. 우리 코스닥 종합지수가 마이너스 9%까지 빠져버리게 되면서 뭐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난리가 났었던 게 6월 8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건들이 일치하는지를 보던 것 중에 첫 번째가 이 시장 낙폭을 잘 견뎌낸 날을 사실 보는 게 그 첫 번째였어요. 근데 HPSP가 이날 기준으로 낙폭을 사실 잘 견뎌낸 모양새였죠.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그 어닝 열처리 장비들 중에서는 사실 거의 독점 체계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펀더멘털이라든지 모멘텀도 잘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도 당연히 뒷받침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세 가도 좀 지금 충분히 일치를 하게 되는데 수급도 좋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매집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요것만 보자는 게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또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위치 쭉 하고 낙폭은 같이 가져갔지만 고개를 들어 올리기는 했었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런 것들이 다 일치를 했기 때문에 이거 47,500원에 종가에 진입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그날이 6월 8일 월요일 종가가 47,15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매가 충분히 가능했었던 그때였었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지난주차 마감하면서 이게 상한가로 바로 직행을 했었기 때문에 불과 일주일 만에 만들었었던 그 수익이 지금 대충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약 54% 정도 지금 수익을 만들어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주차에도 한 일주일 정도 겨냥해가지고 봐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보유하시면서 에코프로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아마 월요일 날 이번엔 아침에 종가 말고 시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될 예정이니까요. 이번에는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일부러라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종전 기대감 때문에 아마 시장이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올 것 같은 게 지금 이란 증시도 하락한 종목 수가 이번에 없었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란 증시 히트맵인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에코프로 보유자분들도 이번 찐반등에 대한 기회는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저도 같이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종목은 몇 개 추려 놨기 때문에 이번에 아침에 체크리스트 구독자 전용 혜택으로 나가게 됐었던 거 이번에 같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거 집계 받으시는 거는 이제 최소 구독은 눌러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구독자 전용 혜택이라고 해 가지고 유프로 구독자 혜택 신청이라고 적어서 발송해 달라고 제가 문자 이 번호랑 이거 링크를 제가 이게 댓글창에다 적어 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제 번호에 이렇게 6% 구독자 혜택 시청이라고 적어 가지고 발송이 되게끔 제가 세팅을 다 해 놨습니다. 그래서 링크 클릭하시면 "메시지 앱으로 해당 링크를 여시겠습니까?"라고 나오게 되고 오케이 눌러 가지고 화면 이동되시게 되면 제가 다 적어 놨으니까 전송 버튼만 누르시게 되면 다 자동 집계되거든요. 다 집계해서 아침에 또 리스트 발송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번에는 요거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TV나 PC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놨으니까 카메라로 갖다 대시면 똑같이 링크 접속할 수 있게끔 또 만들어 놨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 번호가 이게 쪼끔 해 가지고 잘 안 보이실까 봐 저거 만들어 놓은 거고 또 일일이 치시기 귀찮으실까 봐 링크 만들어 놓은 거니까 클릭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직접 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 뭐 우리 지난 주차 때 요렇게 했었던 것도 마찬가지고 바로 그전에 LG CNS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테마성이긴 했었지만 뭐 그래도 이번에 잘 했었었죠. 5월 26일 날 기준으로 83,000원 말씀드렸었던 구간이 딱 83,000원. 그때가 딱 여기에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딱 여기 이 구간. 여기서 딱 잡았었다가 이제 6월 2일 기준으로 약간 현금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게 딱 여기였어요. 6월 2일. 그 6월 2일 기준으로 뭐 오전에 이제 아침 일찍 보내드렸었죠. 약간 현금화가 필요할 것 같다. 13만 원 윗구간에서는 좀 익절을 좀 해보자. 그래서 여기서 들어갔었다가 얘 같은 경우도 요런 식으로 좀 잘 가져갔었어요, 여러분들. 그러고 있다가 지금 얘가 이렇게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 빠져나오고 나서 이제 출발했었던 게 소부장이었던 거고 이번에 소부장 빠져나오게 되면 또 출발하는 놈이 또 나타나는 뭐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또 가는 요런 상황이니까 요것도 같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에코프로뿐만 아니고 같이 추가적으로 수익 만들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다방면으로 많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잘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오늘 주말 중에 잘 드려보면서 영상 마무리 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개장을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좀 좋은 소식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은 조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추가적으로 콘텐츠 준비해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구독해 놓으시고 알림 설정도 좀 해 놓으시고 같이 영상 또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긴 영상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콘텐츠 준비해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